자,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필기를 2통의 칠판을 미리 써놓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대부분 사실상 내신용 시험 문제 정도고요. 화면에 안 보이시는 저쪽은 아마 이렇게 내신용 문제가 나온다면 수능은 그거보다 조금 더 꼬여서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변형된 것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필기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교재 체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제 설명 잘 들으시고 제가 필기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35페에다가 필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시제 일치 불일치.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제가 이제 시제편은 영영 사라질 것이다 했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시제에 관련된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열심히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추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즉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반드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뜻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거나 insist가 주장하다, demand 요구하다, order 명령하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order 주문하다라고 또 설명할 것이라는 걸. 시제일치가 달라지니까 일단 제안, 주장, 요구, 명령,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근데 should에 제가 살짝 괄호를 해놓았거든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 뭐 주절, 종속절 이런 거 모른다니까요. 네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제가 절, 구라고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항상 주절이라고 하는 건 주체가 되는 절, 즉 본동사가 있는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배웠죠. 근데 지금 이 위에 문장 보시면 I suggested that she took a break. 나는 제안했다. 그녀 보고 휴식을 취하라고 주장했다. 제안했다. 그러면 suggest라는 동사도 보이고 took라는 동사도 보입니다. 이럴 순 없죠.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띡 보니까 여기 대 이렇게 묶이네. 네, 얘가 본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본동사가 있는 절이 주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대 앞에, 즉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즉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 that 이하에는 시제일치랑 아무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많이 들어봤죠? 예문 보실게요. I suggested that she take a break. 나는 제안했습니다. 그녀 보고 휴식을 좀 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우리 친구들은 배운 사람들이라고 말이지. 아유, 선생님, I suggested? 과거 썼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took 과거 썼네요? 네. 아, 시제일치 잘 맞춰놨네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일치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take 이렇게 쓰랍니다. should는 생략 가능하니까요. 그치? 그럼 또 요쯤 되면 엄마요? she 3인칭 단수 아닙니까? 3인칭 단수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뭐 붙이셔야죠? s를 붙이셔야죠.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s 붙이는 거 아닙니다.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불변의 법칙 동사 원형을 쓰셔야지. 또 난 좀 배웠어 하면서 3인칭 단수가 s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안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앞부분에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뒷부분 뭐 대과거 할아버지 시제 아무 상관없이 그냥 should 동사 원형 갖다 쓰면 된다고. should는 생략하면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I insisted that she studied hard for 2016 수능 이랬습니다. 나는 주장했어요. 뭐라고? 그녀 보고 2016학년도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또 옛날에 우리라면 엄마야 여기 과거 썼네. 근데 여기 studied 과거 쓴 거 잘 썼다.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시제의 불일치를 배우고 있어요. 주절에 또 여기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일치와 아무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should는 생략 가능하고 동사 원형 쓰래요. 그러니까 study 이거 쓰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일단 해석을 하나 쓰겠습니다. 나는 주장했다. 그녀 보고 2016학년도 수능 아직 시험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2016학년도 수능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니고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장했다라는 문장을 제가 만든 겁니다.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일치 상관없고 should 동사 원형 쓰면 돼. should는 생략 가능하니까 지금처럼 동사 원형 쓰면 돼. 이건 뭐 아주 쉬운 내신용입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단 suggest가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거나 insist의 종속절이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즉 과거 사실에 대한 주장이면 반드시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잠깐만 복잡해. suggest가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거나 insist의 종속절이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면 그때 반드시 시제일. 이걸 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suggest가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면 일단 제끼고 반드시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요거네. 제가 또 필기 끝내주게 합니다. 글씨를 잘 쓴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suggest가 엄마 알고 봤더니 뜻이 두 가지네. 제안하다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라는 뜻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쯤에 보여주다, 암시하다 우리가 아까 여기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시제일치 상관없이 반드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제안하다의 뜻일 땐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였어요. should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쵸? 그러면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면 그때 시제일치 하는 소리야.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면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이었어요. 그러면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면 그때 시제일치를 따져주라고요. 뭐 과거, 대과거 시제일치를 따져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order 동사 있죠. order도 이거 여기다 작게 쓰겠습니다. 왜냐면 order 같은 동사는 다시 시험에 안 나와서요. order도 제안, 주장, 요구, 명령의 동사의 뜻이면 명령하다면 시제일치 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order, 주문하다의 뜻이면 order이 또 주문하다의 뜻이면 그때는 시제일치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제안, 주장, 요구, 명령의 뜻이면 시제일치를 안 한다예요. 그 나머지 다른 뜻이 있으면 그때 시제일치를 따진다예요. 됐죠? 여기 부분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고1, 2 애기들 이런 애기들도 거의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수능 문제에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친구들 suggest만 보이면 동사 원형만 갖다 써놓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이게 제안하다가 아니라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인가? 요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되셨어요? 오겠습니다. 이거. 다시. suggest가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면 그땐 반드시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요거 예문을 한번 봐볼까? The report suggested that the smokers decreased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전대로라면 suggest네? 아 맞다. 과거니까 과거 써야지가 아니라 suggest네? 무조건 시제일치하라고 should 동사 원형 써야겠다. should는 생략 가능하니까 동사 원형 쓴 거 잘 썼다. 이러지 말고요. 하하. 얘가 제안하다의 뜻일 수도 있다. 하하. 얘가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일 수도 있다. 제안하다의 뜻이면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이지만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라면 그때 시제를 맞춰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보고서는 흡연자들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고서야 제안했어, 보여주고 있어. 보고서니까요. 보고서는 점점 흡연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야죠. 지금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니까 결국 시제를 맞춰줘야 해요. 과거죠? 그러니까 decreased, 과거를 써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인데 suggest, 어떨 때 시제일치를 안 하고 어떨 때 시제일치를 해야 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따져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하나 더. insist의 종속절이. 아 맞다. 선생님이 종속절이 본동사 뒤에 있는 거. insist의 종속절이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즉 과거 사실에 대한 주장이면 반드시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머리 아파. 이건 뭐지? The witness insisted that Jack steals the wallet. 목격자는 주장했습니다. 잭이 지갑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중에 insist 나왔네. 주제를 suggest, insist, demand, order. insist 나왔으니까 무조건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뒷부분이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면 일부러 제가 해석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찾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면 그땐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했어요. 목격자예요. 사건을 본 목격자. 목격자는 잭이 지갑을 훔칠 거라고 주장했어.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 됐습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주장이요.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면 그땐 시제일치를 따져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insisted를 썼으니 여기도 stole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맞춰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한 번 더 갑시다. 목격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잭이 지갑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목격자가 주장한 게 먼저입니까? 잭이 지갑 훔친 게 먼저입니까? 잭이 지갑 훔친 게 먼저입니다. 목격자가 주장한 건 과거니까요. 잭이 지갑을 훔친 건 과거보다 한 시대 앞선 과거, 대과거입니다. 그러니까 stole보다 대과거 had pp, had stolen 이렇게 썼다면 만점짜리 정답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얘도요. 보고서는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흡연자들이 감소했다는 거 보죠. 감소한 게 먼저고 보고서가 나중이겠죠. 그럼 얘도 대과거 시제로 바꿔야 해요? 뭐 이런 거예요. 시제가 거의 비슷하면 동시제를 쓸 수도 있지만 과거냐 대과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주관식으로 안 나오니까요. 시제 일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should 동사 원형을 쓸 거냐 시제를 따질 거냐 이거 판단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다르냐고요? 자, 아까와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insist, 주장하다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주장했다. 그녀 보고 2016학년도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고 주장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안 맞아요. 지금 시점 우리가 2016학년도 수능을 위해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녀 보고 2016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장했다. 이 문장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목격자는 잭이 지갑을 훔칠 거라고 주장했다. 말 안 됩니다. 목격자는 사건을 봤어야 하니까요. 목격자는 잭이 지갑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주장하다의 뜻은 변함이 없으나 뭐뭐 하라고 주장하든지 뭐뭐 했다고 주장하든지에 따라 시제 일치 불일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중간에다가 칸을 나눠놨게요. 여러분 요건 지웁시다. 오더 이런 거 뭐 쓰시고 싶은 친구들은 여러분들 쓰시면 좋고 어차피 오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보기 좋게 suggest하고 insist 두 개만 가지고 설명하려고요. insist 주장하다의 뜻은 변함없어요. 근데 뭐뭐 하자고 주장하다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 어떤 교재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권유의 주장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그녀 보고 야 2016학년도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장했다. 권유의 주장이면 이쪽인 거죠. 아까 7번.
시제 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쓰면 됩니다. should는 생략 가능합니다. 됐어요? 근데 똑같은 insist가 요번에는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얘 뜻이 되면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어떤 문법 체계는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시제 일치를 따져준다 했어요. 시제 일치를 따져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위트니스가 목격자는 잭이 지갑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그거 과거니까 과거에 써야겠네. 이거보다 목격자가 주장했네? 잭이 지갑을 훔쳤다고 주장했네? 그러면 목격자가 주장한 것보다 잭이 훔친 게 먼저겠지? 한 시제 앞선 시제겠네. 헤드그리피 쓰는 게 더 이쁘겠네? 하면서 알아서 시제를 맞춰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 무조건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가 하면 어떤 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 수험생 머릿속에는 항상 뭐만 있냐면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이러다 보니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이러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딱 오류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능형 문제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요약하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요약 정리가 한 판에 끝납니다. 이쪽은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전에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이쪽은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고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면 시제 일치를 한다. insist, 주장하다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의 권유의 주장이면 should 동사 원형이지만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라고 하는 감독님 막 흔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기들 머리 아픕니다. 네, 그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즉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면 그러면 시제 일치를 따져준다라고 하는 어떨 땐 시제 일치 하고 안 하고의 두 부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먼저 35페이지에 필기 시간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필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 선생님 공란을 좀 남겨둘까요? 괜찮아요. 제가 뒷부분에다가 36페이지쯤 여기다 써도 돼 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이걸 쓰시는데 필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감독님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얘 먼저 한 통 쓰실 거고요. 얘 건너뛰고 그 다음 얘 먼저 두 통 쓰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요게 말하자면 요약 정리문이니까 요걸 맨 마지막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안 썼냐면 이렇게 딱 가운데 서서 이쪽이랑 요약하면 이거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필기를 시제 일치 안 하는 경우, 시제 일치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부터 필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죠? 시간이 부족하시면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퍼즈 하셔서 필기 완벽하게 정리하신 다음 지금부터는 여러분 펜 좀 드시겠습니다. 펜 드시고 34페이지 문장 가겠습니다. 먼저 몇몇 동사들은 시제와 상관없이 원형 동사를 써야 할 때가 있다 했죠. 저는 아까 필기할 때 뭐만 썼냐면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있으면 그때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반드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should는 생략 가능하니까 괄호를 묶어놨다. 보이시죠? 그 외에 다른 동사들 이 뜻이 있으면 됩니다. 제안, 주장, 요구, 명령의 뜻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propose, request, require 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등의 동사 이런 뜻이 나오면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문 각각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드렸던 예문과 똑같습니다. 자, 2번 근데 suggest가 보여주다, 암시하다 이 뜻이거나 insist의 종속절이 과거의 주장, 즉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라는 뜻이면 그때는 반드시 시제 일치를 한다 해서 어떨 때 시제 일치를 안 하냐, 어떨 땐 시제 일치를 하냐 하면서 정리해놨던 예문들이 있습니다. 자, 뭐 1번과 2번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됐고요.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제가 칠판에다 필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펜 들으시라고 한 거예요. 3번 it is 또는 시제에 따라 was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라고 써져 있죠. 감성 이성 판단을 나타내는 표시의 말 다음의 대절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했어요. 에이, 결국에 써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필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it, is, 뭐 시제에 따라 was 될 수 있고요. 감정, 이성, 판단 이런 것들의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 대절 다음엔 반드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예요. should 역시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지 말까?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 다음에 뒤에 역시 대절 뒤에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예요. 근데 또 우리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면 잘 몰라. 선생님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뭘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strange, 이상해. 이건 내 감정이야,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이상해. 이런 거. pity, 약간 측은하다. 감정이 들어간 거죠. necessary,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necessary 아니면 natural 자연스럽다, important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어떻게 외우냐면 strange를 제외하고 그냥 p, 나, 임 이렇게 외웁니다.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그냥 strange 말고 P9, PT, necessary, natural, important 이런 형용사 나오면 뒤에는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이었지. 근데 마찬가지로 should는 생략할 수 있었지 라고 그냥 암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suggest, insist 이런 동사 말고 그냥 P9 형용사, PT, necessary, natural, important 그냥 제가 외우기 쉽게 한 거예요. 이런 형용사들이 나오면 뒤에 역시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해요. 여러분들은 펜 드시고 뭘 표시하냐면 필기는 이따가 조금 이따 요거 해두시면 되고요. 얘 보시면 단어에만 표시할 거예요. strange, natural, 그다음 wonderful, doubtful 되게 많아요. PT, necessary, important 여기에다가만 일단 밑줄을 쳐두세요. 요것만 먼저 5개만 표시하는 거예요. 2, 4, 5. 나머지 뭐 wonderful, essential, vital, wrong, appeal, and no wonder 다 외우시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거 P9 요 정도의 형용사 나오면 감정 이성 판단을 나타내고 있으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교재에 놓습니다. 이제 다시 펜 내려놓으세요. 다시 펜 내려놓으시고 칠판 보시겠습니다. 아니 배우고 나니까 영어에서 뭐 시제 일치랑 상관없든 있든 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많네. 우리가 배웠던 거 따로 돌아다니지 않게 정리하면 되지.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제안, 주장, 필기 내려놓으시라고 했어요. 제안, 주장, 요구, 명령. 그러니까 예를 들면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이런 동사들 그거 나오면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쓰기로 했지 라고 그냥 우리끼리 요약 정리해 놓는 거예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들. 아 맞다. 두 번째 it is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 그러니까 그거 P9 이런 거였지?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도 역시 시제 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이었지? 그러니까 요약본 쓰는 거예요 지금 요약본. 세 번째 또 언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썼더라? 아 맞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가정법에서 it is time that 다음에 주어 과거 동사를 쓰거나 또는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썼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두 가지랑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위에 있는 두 가지는 다 should가 생략 가능해서 괄호로 묶었습니다만 it is time that은 가정법 구문이라 가정법에서는 조동사 없으면 안 된다 했어요. 조동사 should가 생략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있어야 한다 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영어 문법에서 반드시 should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라면 즉 보여주다 암시하다면 그때는 should 동사 원형 아니라 시제일치 따져야 된다니. insist가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의 뜻이 아니라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라면 그때는 should 동사 원형 아니라 또 맞춰줘야 한다니. P9, PT, necessary, natural, important, strange 이런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면 시제일치도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니. It is time that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반드시 써야 한다니.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should 동사 원형들 널브러져 있던 거 하나로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다시 필기 시간 갖겠습니다. 필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요거 구문 쓰고 싶으시면 34페이지 하단에 쓰십시오. 34페이지 3번 하단에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필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세 가지 경우의 수 이건 꼭 35페이지에 자리가 있으시면 쓰면 되고 페이지 넘기시면 시대 일치 불일치 단문 연습 밑에 자리 많아요. 이건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그냥 약속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도망가지 않게 묶어놓는 작업 36페이지에 필기하시면 돼요. 됐죠? 다시 필기 시간 갖고 우리 단문 연습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단문 연습 페이지 36페이지 문제 쫙 있는 거 한번 풀어보고 오늘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 demanded that the money B was promptly deposited into the account. 그는 요구했습니다. 돈이 즉각적으로 계좌에 deposit 입금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또 옛날 같았으면 어땠냐면 아이고 일 있었네 과거네 그러니까 뭐 과거 시절에 맞춰야지 뭐 이런다고. 아니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그때는 시제 일치 뭐 과거, 대거, 할아버지 다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단 should는 생략될 수 있으니 원형인 B를 쓰셔야죠. 이 문장 사실은 B, deposited 해서 수동태 쓴 문장입니다. 됐어요? 정답 1번에 B 쓰셔야 하고요. 2번 문장 갑시다. He suggested that the boss raise the pay this year. 엄마야. 물론 지금은 시제를 보라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아 이런 것도 배웠다. 그치? raise 자동사.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되지. raise 타동사. 목적어가 있어야지 능동태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지. 이런 거. rise 오르다. raise 올리다 키우다. 이런 거. 오랜만에 변화용도 한번 가볼까요?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는 제안했다. 사장님이 이번 연도에는 돈을 좀 올려주시라고 제안했다. 돈을, pay를 올리다. 타동사잖아. 목적어 있잖아. raise 쓸래, raised 쓸래? 요거 쓴 중에 시제가 맞냐 틀리냐 요걸 물어보나 봐요. 그럼 이제 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도 안 돼. 어머 제 서제스트네.
그러니까 무조건 CJ일치랑 상관없이 슈도 동사 원형 써야겠다. 슈도 생략 가능할까? raise 써야지 라고만 생각해도 안 돼? 뭔 소리냐면 suggest네. 제안하다의 뜻일 수도 있고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일 수도 있어. 제안하다면 슈도 동사 원형을 쓰지만 보여주다 암시하다면 이것도 시제가 맞나 틀리나 따져야 해. 그는 suggest 했다. 사장님 보고 요번 연도에는 돈을 좀 올려달라고 보여줬어요? 그렇진 않아요. 제안하다의 뜻이에요. 제안하다의 뜻이니까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 정답 2번에 raise 하셔야죠. 됐죠? 3번 My son insisted that he failed the exam because of his headache. 우리 아들내미는 주장했다. 그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 때문에 제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랬어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insist. 주장하다의 뜻은 변함없는데.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 뭐뭐 하자고 주장하다의 뜻인지. 즉 권유의 주장이면 시제일치 안 하고 슈도 동사 원형이었는데. 근데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즉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면 그때는 시제일치를 따져주라고 했는데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슈도 동사 원형, 무조건 슈도 동사 원형. 그럼 예를 들어 슈도 동사 원형이면 fail 이렇게 동그라미 쳐오는 녀석도 있을 거고, 또 뭐 3인칭 단수니까 s는 붙여줘야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오는 녀석들도 있을 거고 다 틀렸죠. 우리 아들내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엄마 두통 때문에 내가 시험을 망칠 거라고 주장했어? 망치자고 주장했어? 아니요. 내가 엄마 머리가 두통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이거죠. 그럼 시제일치 따져줘야죠. 선생님 현재니까요. 현재 시제로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엄마 머리가 아파서 시험에 망쳤다고 주장했대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시점보다 시험에 망쳤다고 주장했다. 시제를 따주라고 했죠. 한 시제 앞선 시제니까 현재보다 지난 일, 과거 시제 failed 쓰셔야 정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사실상 어법 문제는 무조건 슈도 동사 원형, 무조건 슈도 동사 원형 이런 걸 쓰는 문제보다 3번 문제 같은 문제 유형이 수능형 문제로는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4번 갑니다. Many people insisted that the entrance fee be 또는 was free. 많은 사람들은 주장했어요. 똑같네요. 그들의 entrance fee 입장료가 공짜였다고 주장했다? 아니면 공짜여야 한다고. 우리 입장료 좀 프리하게 내달라고 권유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시제일치 안 하셔야죠. 되셨어요? 오케이. 5번. It is important that the contract will be 또는 be signed. 이건 중요합니다. 이 계약서가 서명돼야 하는 건 중요합니다. 선생님 현재 썼으니까 is니까 뭐 is signed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게 이게 뭐죠? 좀 전에 P9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면 strange, pity, necessary, natural, important 같은 형용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일치와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며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동사 원형 be signed 이거잖아요. 아 배웠으면 적용도 해야지. 6번 It is vital that everyone is 또는 be concerned about the earth.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vital,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라 should 동사 원형, should 생략 가능하니까 be 쓰셔야죠. 괜찮아요? 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우리가 또 언제나 늘 그랬던 것처럼 주워 들은 건 꽤 많습니다. 자, 먼저 구라고 하는 게 뭘까? 구,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아, 이렇게 써버리면 뒤에 이제까지 못 가겠네요. 바닥까지.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구,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합니다.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거.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합니다. 선생님 좀 그래도 잘 이해 안 되는데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혹시 투부정사 구라고 들어봤어요? 투부정사 절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는 또 어디서 주워 드는 게 많다고 했잖아. 네, 투부정사 구라고 들어봤죠. 투부정사가 뭐냐면 투동사 원형 쓰는 거죠. 네, 근데 투동사 원형 쓰는데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용법 이런 거 알잖아.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막 그러면서 중학교 때 배웠지. 잘 보셔. 단어와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라고 하면 명사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 형용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어 자리에 갈 수 있어. 부사는 문장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 그러니까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걸 구라고 부릅니다. 에이, 또 필기 좋게 다시 설명 풀어줄게요.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그걸 구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해도 또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라고 하신다면 괜찮아요. 명사 구라는 게 있고요. 형용사 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사 구라는 게 일단 존재합니다. 품사로 따지면 동사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우리 동사편은 다 끝내놨고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그 종류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암기할 건 많이 없다고 했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명사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투부정사 단어가 맞나? 하나의 명사 품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있으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 있으니 일단 이 친구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다 됩니다. 또 명사구에 해당하는 거 뭐 있냐면 동명사 있죠.
동명사? 아니, 동명사 어떻게 만드냐면 동사에다가 뭐 두에다가 ing 이런 거 붙이는 거 아니야? 단어와 단어가 만나. 물론 ing가 정확하게 단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명사 됐잖아요. 그 하나의 문장 성분, 명사니까 주어 자리에 아마 갈 수 있죠? 목적어 자리에 갈 수 있죠? 보어 자리에 갈 수 있죠? 이렇게요.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 동명사, 명사구입니다. 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what to do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 where to go, 내가 어디로 갈지 이런 거요. 이런 거 다 단어와 where, 투부정사 단어가 맞나? 또 다른 하나의 품사 명사. 그러니까 명사니까 또 마찬가지로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자리에 갈 수 있겠죠. 이런 건 다 명사구입니다. 형용사고요. 투부정사 말고 또 뭐 있냐면 분사. 니네가 좋아하는 ing, pp 그거 있지? 그거 다 형용사구입니다. 부사구 이외에도 있겠죠. 괜찮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버리기로 했어.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각각과 이 안에 일단 구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과 명사구, 형용사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길어지는 게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철. 선생님, 절이 뭐예요? 구는 뭐 도안어와 단어가 만난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하셨다면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주어가 꼭 반드시 있지는 않습니다. 생략될 수도 있고요. 관계사 같은 경우. 자,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 이게 절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지? 얘들아, 너 대절이라고 들어봤니? 대구라고 들어봤니? 대절이라고 들어봤대요. 뭔지는 몰랐지만 우리는 그냥 이름은요. 관계사 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관계사 구라고 들어봤습니까? 관계사 절이라고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대절도 관계사절도 다 뭐냐면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걔가 하나의 품사가 되거나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또 어려우니까 제가 일일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에 해당하는 거 뭐 있냐고요? if나 whether절이요. 근데 이 if가 만약 뭐뭐라면이면 안 돼. 그냥 우리 배웠잖아.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면 시간 조건 부사절이므로 그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얘가 만약 뭐뭐라면 그치? 근데 여기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겠죠. 대충 쓸게요. if나 whether. 또 if나 whether. 대절.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절. 아, 애기들은 관계대명사 하니까 관계대명사는 명사인 줄 알더라고. 관계대명사는요, 형용사예요. 관계대명사가 됐던, 관계부사가 됐던, 관계사는 사실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명사인 줄 알아. 관계부사는 부사인 줄 알아. 아니야,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이에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관계대명사 중에 what절, 또 뭐가 있을까? if나 whether절, 대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됐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입니다. 그 다음 부사절? 야, 이젠 부사절은 니네 알 것 같아. 왜니? 뭐뭐 할 때라는 뜻이면. 그치? 또 until, till, by the time, as soon as, before 이런 것들은 시간, 조건, 부사절이므로 그때 절, 부사절이잖아요. 자, 어쨌든 요게 요렇게 박스를 제가 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또 부사절? 괜찮아. 문장 성분에 또 영향 안 주니까 뭐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야. 요렇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올까요? 문장이 왜 그렇게 복잡해지고 왜 그렇게 길어지는 걸까? 구나 절 때문이에요. 근데 구와 절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죠. 구, 단어와 단어가 만난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합니다. 절, 주어 동사를 갖춘 어떤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합니다. 명사구 기억나는 거 다 대보세요.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용사구, 투부정사구, 분사 이런 거. 부사구 뺍시다. 명사절 갈까요? 절,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한다 했습니다. 명사절 기억나는 거 다 대보십시오. if나 whether절, 대절,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절, 의문사절. 됐어요? 형용사절에 해당하는 거 관계사 다 형용사절.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 부사절,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줘. 됐지?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길어지는 게 결국엔 구나 절 때문이었어요? 각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어떻게 길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게 구와 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까지 길어지나? 눈으로 확인시켜주면 되죠. 구나 절을 통해 뭐 어떻게 길어진다는 건데.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식 중에 우리 또 이제 배우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식 중에 제일 긴 문장 형식이 몇 형식입니까? 4형식, 5형식? 그래, 5형식 해보자. 5형식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주어, 오케이. 동사, 오케이. 목적어, 목적보어. 됐죠? 오케이. 주어 자리에 품사 명사죠. 동사는 동사일 테고 목적어 자리에 품사 명사죠.
보어 자리의 품사, 명사나 형용사. 잘하네. 명사는 어떨 때 쓰는 거더라? 직업이나 신분? 오케이. 형용사는 어떨 때 쓰는 거더라? 감정이나 상태? 오케이, 멋있어. 일단 저는 명사라고 일단 가정하고 가볼게요. 자자자자. 그럼 주어 자리에 명사 오면 돼. 야, 오형식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I make you a king. 이런 거. 나는 만듭니다. 너를 왕으로 만드니까 목적 보어. 이런 거라고요. 그럼 짧으면 해석이 된다 이거지. 근데 너무 길어서 부나 절대 해석이 안 된다니. 그 뭐 어떻게 길어지는데요? 선생님들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 보여줄게요. 주어 자리에 명사 오면 되죠. 근데 주어 자리에 명사 뭐 이런 거 펜 이런 거 아이고야 유치하잖아. 뭐 마이크 이런 거? 야, 너가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며? 그러면 그런 단순한 단어 말고요. 주어 자리에 명사만 오면 되니까요. 갑시다. 나는 명사 단순하게 뭐 진짜 뭐 펜 이런 거 막 초크 이런 거 말고 명사 절 쓰면 되지 않니? 주어 자리에 명사 오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명사 절이니까 근데 명사 절 주어 동사를 갖춘 한 문장이 명사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전 그냥 관계대명사 what 이런 거 쓸게요. 관계대명사 what 이런 거 쓸게요. 주어 자리에 와 주어 동사 뭐 목적 보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가 지금 명사인 거죠. 명사. 괜찮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 명사절 쓴 겁니다. 나 또 질문 있습니다. 명사 뭐 맞지? 수식 맞지. 잘했네. 수식과 명사 수식하는 품사는 뭐지? 아, 형용사? 그럼 또 막 beautiful, 막 pretty 이런 단어 말고 문장이 길어서 해석을 못한다며? 그러면 형용사, 명사 수식하려고 형용사 절 쓰면 되겠네? 그 주어 자리에 명사 와야 된다고 해서 명사 절 썼고 명사를 다시 수식하려고 형용사 절 한번 써보려고. 형용사 절. 뭐 무슨 관계대명사 그냥 한번 써봅시다. 관계대명사 대절 말고 관계대명사 대절 말고 관대대수로 뭐 하나 빠져 있을 거고 목적 뭐 막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얘가 얘 수식하는 형용사 절인 겁니다. 말하자면 됐어요? 동사? 동사는 뭐 우리가 시제 배워봤잖아. 동사는 길어져 봤다. 뭐 시제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그 우리가 배웠던 막 제일 긴 거 막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will, have, been, pp 뭐 이런 거 있다고 칠게. 현대 문법에서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전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문장이 어떻게까지 길어질 수 있는지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어디서 들어본 게 많아. 야, 동사 수식하는 건 뭐래니? 부사 그치? 들어봤어 우리가. 부사? 그럼 부사 또 beautifully 이런 건 안 할 거야. 부사 문장이 길어지려면 절 어때 절? 부사절. 그 동사 수식하기 위해서 뭐 부사절 갖다가 뭐 제가 뭐 아무거나 갖다 막 붙이겠습니다. 뭐 블라블라 이게 주어, 동사, 목적 보어 뭐 있을 겁니다. 그다음 목적어 갑니다. 목적어가 역시 명사 와야 합니다. 그럼 명사 뭐 유치한 단어 말고요. 또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일로 올게요. 명사절 뭐 하나 와야 합니다. 그치? 목적어는 명사니까 그럼 나 그냥 웬 의문사절 쓸게. 동사, 목적어, 목적보 막 이렇게 썼어? 근데 얘가 명사래. 또 똑같네. 명사니까 뭐 봤지? 또 수식받아. 수식하는 품사 뭐지? 형용사야. 그 형용사니까 형용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게 또 수식할 수 있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명사 수식하려고 여러분 여기다가 형용사 또 뭐 which 한번 써볼까요? 다 이게 수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리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리 명사니까 제가 만약에 또 대절을 써버린다고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있고요. 얘가 대절 명사인데 다시 관계부사로 해볼까요? 이번엔 관계부사로 뭘 또 수식받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러면 문장 천지만별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게 문장이 어떻게까지 길어지나? 절 같은 것들로 덩어리 단위가 나오다 보니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절이라고 하는 개념들 때문에 문장은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 알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이제서야 이해되네요. 왜 선생님이 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지, 각각의 명사 절에는 뭐가 있는지, 형용사 절에는 뭐가 있는지 암기하세요 했던 거, 명사 절에 막 대절, if나 weather절, 관계대명사 왔죠. 이런 거 왜 외우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이럴 순 있어요. 그래? 이렇게까지 길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석하지? 그리고 뭘 어떻게 배워야 하지? 사실은 이것은 제가 처음 우리가 그래머리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첫날 강의입니다. 동사 찾아와.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동사 찾아와. 한 문장이란 얘들아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어. 야, 네가 짧으면 상관없는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며. 그러면 일단 동사 찾아와. 제가 왜 주어 찾지 말라고 했는지도 그때 설명했습니다. 주어, 동사 찾아놓으면 목적어 보기가 좋을 거야. 그런데 한 문장에는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시 이쪽 화면으로 와볼까요? 분명히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데 볼래? 얘 좀 봐. 동사 천지야. 얘들아,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지만 분명히 가짜 동사들이 속칭 판을 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짜 동사들을 다 묶어내고 제대로 본동사 하나를 찾는 날 너는 해석도 어법도 아마 성공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당부를 드렸냐면 얘들아, 너가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며 묶을 수 있는 만큼 다 묶고 했죠. 기억나시는 거 다 되세요. 이거 1강이에요. 1강. 뭐였지? 관계사 묶으시라고 했어요. 또요? 분사 묶으시라고 했어요.
또요. 부사 묶으시라고 했어요. 또요. 전치사 묶으시라고 했어요. 또요.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이런 거 다 묶으세요. 부연 설명이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까지 묶어요? 라고 질문하실까봐 얘들아 다음 동사 앞까지 또는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어라. 그러면 관계사 묶고 분사 묶고 묶고 나면 본동사 하나 잘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랬었죠. 제가 왜 묶으라고 했었는지 이제 설명할까요? 전치사 부사는 어차피 문장 성분에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묶으시라고 한 거였어요. 관계사랑 분사 가봐요. 저 움직입니다. 분사 형용사입니다. 관계사 형용사입니다. 즉 관계사나 분사는 어차피 형용사인지라 명사는 수식하는 역할 정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묶자고 했습니다. 분사는 주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얘는 형용사니까요. 관계대명사 왔은 명사니까 걔만 제외하고 관계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형용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묶으라고 한 거예요. 그 외에도 묶을 덩어리들은 있습니다. 뭐 묶을 덩어리들이 있냐면 일로 또 와봐. 아우 힘들다. 오늘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사실은 얘네들도 if, 대절, 관계대명사, 의문사절 다 덩어리들입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묶어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명사니까요. 분명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무슨 역할을 할 거니까요. 부산 처음부터 묶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자 구나 절 때문에 분명히 여기요. 구나 절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장이 길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나 절로 제가 어떻게까지 문장이 길어질 수 있는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어차피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하니까 본동사 하나를 찾으며 나머지 간소화시는 역할로 분사, 관계사, 뭐 전치사 이런 걸 묶으며 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건 이해해요. 암기할 분량은 아까 명사구에 뭐 있었지? 형용사구에 뭐 있었지? 명사절에 뭐 있었지? 이건 암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박스로도 암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고 나니 제가 아마 1강에서 썼던 것들이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동사야.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동사의 시제, 동사의 태, 동사의 수일치 배울 거야. 그러면서 지금 11시간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주어편으로 올 거야. 얘들아 그랬어요. 주어 자리 이제 우리가 12강부터 배우는 게 사실은 주어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주어 자리에 명사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사절이 뭔지 명사구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명사구는 어떤 게 있어? 명사절은 어떤 게 있어? 구라는 건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야.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 주어는 명사인데 수식받잖아. 그러니까 수식하는 품사 뭐? 형용사? 그래 얘네 분사, 관계사 이런 것들이 막 붙어지면서 주어가 더 비대해지고 목적어가 더 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명사절, 명사구, 형용사절, 형용사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와 절의 개념이 뭔지 배운 거고 다음 시간 분사, 관계사 순차적으로 거의 5시간 시간씩에 걸쳐 설명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동사 다음에요. 분사, 관계사가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맨날 which 쓸래? what 쓸래? 이런 거 ing 쓸래? pp 쓸래? 뭐 이런 거 항상 우리가 당해왔으면서도 항상 우리는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던 거죠. 한 9시간, 10시간이면 제가 분사 완벽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사실 뭐 묶을 거 묶고 분사 묶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할만 하겠네요. 아니요. 구문독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선생님 묶을 거 다 묶으라는데 그럼 편하잖아요. 아니 나 질문할까? 분필 좀 잠깐 집어보겠습니다. 자 뭔 질문이냐면 분사에 ing나 ed 쓰고 그러는 거지. 요 ed가 동사 ed인지 분사 ed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구분독해 본동사 찾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게 똑같은 ed인데 이게 본동사 ed인지 아니면 분사 수동의 pp ed인지 구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관계사 있으면 묶으실 거죠. 그쵸? 참나. 근데 관계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관계사 있으면 묶을 건데 엄마 이게 생략됐어. 그럼 이걸 묶어야 되는지 안 묶어야 되는지 본동사가 뭔지 또 헷갈리기 막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랑 분사를 잘 이해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구문독해가 잘 되고요. 구문독해가. 그리고 관계사와 분사가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게 왜냐면 수능이 예전보다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잖아요. 지문이 점점 길어지려니 수식이 많아야겠죠. 수식이 많으려니 형용사에다 그런 분사나 관계사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서 이어진 스토리입니다. 제가 OT에서 말씀드렸죠. 얘들아 왜 자꾸 어법을 세그먼트별로 분류해서 배워. 이게 다 어디 한 통을 빼서 얘기할 수가 없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구절, 개념이 연결돼서 분사 관계사 또 연결되고 이 분사가 ed가 동사 ed랑 또 연결될 것이고 또 이 분사 ed 갖고 자타동사 형식 얘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연결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요. 잘 따라오세요. 잘. 되셨어요? 자, 제 설명은 38페이지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필기 시간을 드릴 겁니다. 필기 시간에 이제 39페이지에 노트를 잡을 건데 여러분 다른 건 됐고요. 내가 여기 파트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여러분들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썼습니다. 구는 뭔지, 절은 뭔지, 각각 명사구, 형용사구, 명사절, 형용사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길어졌는지, 어떻게 끊어읽기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그건 네 선택입니다만 어쨌든 39페이지에 이 부분만큼은 아름답게가 필기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 필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38페이지 본격적으로 한번 교재 확인해 볼까요? 펜 드시겠습니다. 문장의 주어에는 설명하고자 하는 주체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구의 형태는 구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게요. 주어 자리에 하니까 명사구여야 하네. 명사구에 하는 거 책 보지 말고 명사구에 해당하는 거 기억나는 거 다 대보세요.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 맞지? 책 보실까? 그러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구의 형태는 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 등이 있다 에다가 형광펜 하시고 그 밑에 명사구라고 써두시면 되죠.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명사구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예문이 있습니다. 큰 2번 갈까요? 주어 자리에는 특정한 절이 오기도 한다 했어요. 절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또 다른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오기도 한다.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주어 자리에는 명사절 와야겠네? 책 보지 마시고. 명사절 기억나는 거 다 대보세요. if나 whether절, that절,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절, 그리고 의문사절. 됐습니까? 자, 책 보십니다. 책 보십니다. 주어로 쓰이는 명사절에는 형광펜이요. that절, if나 whether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그러니까 의문사 who, which, what, where, what, how 이런 의문사절 등이 있다 했죠. 명사절이죠. 그래서 예문 또 마찬가지로 명사절에 해당하는 블라블라블라 얘기가 써 있습니다. 큰 3번 주어는 명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사나 관계사 같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수 있고 제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그로 인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어법 문제나 주어가 수식받아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서 동사나 너 수일치 어디다 갖다 맞출래? 이거요. 우리가 수일치 배우고 왔잖아요. 그런 어법 문제나 수식의 분사나 관계사 등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 했죠. 여러분 그 밑에 주어의 부분에 밑줄을 긋고 수식 부분에 괄호를 넣어보자 했어요. 어렵지 않은 지문들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문장 Trees which lose their leaves in winter are called deciduous are those are no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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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장 있죠. 거기에서 and 말고 그 앞문장에 동사처럼 보이는 거 일단 다 대세요. 이건 본동사 찾기가 쉬워요. 동사 lose 보이시죠? 또요? are cold 보이셔요. 본동사 뭐인 것 같아요? 네, are cold예요. 왜? lose는 which로 묶이니까요. 맞죠? 그런데 밑에 문장 보세요. 그 맨 마지막 문장, the key you lost yesterday has been found under the sofa 있습니다. 그 문장에 동사처럼 보이시는 거 다 대세요. 네, lost 있습니다. 그리고 has been found 있습니다. 둘 중에 묶이는 거 있습니까? lost 묶을 게 없는데. has been found 묶을 게 없는데. 이러면 이제 본동사 찾기가 어려워지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해석이 더 어려워지죠. 지금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걸 갖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문장이 더 길어지면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뭐가 생략됐거나 혹은 어떨 때는 하나는 분사이고 하나는 본동사이거나 이런 경우의 수준이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이 훨씬 더 해석하기 복잡해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바로 구문독해 첫걸음입니다. 본동사 찾아가면서 수식 묶어가면서 덩어리 명사절, 덩어리 형용사절, 덩어리 부사절 이런 거 묶어가면서 이게 주어일지 보어일지 목적어일지를 구별해 가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문독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문독해를 잘하려면 어법이 선행돼야 됩니다 한 거고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뒤에 구문독해 연습할 거 있어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괜찮아요?